저는 흉악하고 악질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쪽입니다. 그 이유는 6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로 흉악범들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건 피해자와 유가족의 위로와 보호, 정의 구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산에서 생긴 돌려차기남 사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범인은 전혀 모르는 여성을 따라가서 얼굴을 발로 차고 마구 폭행했고요.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출소 후 보복하겠다는 발언까지 해서 징벌 조치까지 받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 12년, 상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후에야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모양새인데요. 범인이 31살이므로 20년을 살아도 51살에 출소하기에 보복 범죄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묻지마 폭행을 당하고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간직한 채 살아가는 것도 억울한데 피해자와 가족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평생 살아가야 한다면 사법제도는 도대체 왜 필요하며 사법부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악랄하고 악질적인 범죄자는 영원히 사회와 격리에서 피해자도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사형이야말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두 번째 이유는 현재 양형제도의 교정 효과에 대한 의문입니다. 김병배 경기대 공공안전학부 교수가 한국교정학회 학술지 교정연구 12월호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구치소나 교도소에 범죄자를 장기간 가두는 처벌 방식은 재범 방지에 전혀 효과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역효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부산 돌려차기범은 전과 18범이었지만 전혀 개심의 여지가 없었고 범죄 방법은 더 흉악해졌죠. 이러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2021년 12월 21일 공주교도소에서 26살 이 씨는 다른 재소자와 함께 40대 박 씨를 폭행해서 살해했습니다. 이 씨와 가해자들은 몽둥이와 플라스틱 식판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샤프 펜슬로 허벅지를 찌르며 머리 부위에 화상을 입히는 등 2개월 동안 폭행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심장병 약까지 먹지 못하게 했죠. 이들의 폭행 이유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었는데요. 자신들이 정한 규칙을 박 씨가 안 지켜서였고 또 이 씨는 단순히 재밌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범행 과정에서 무자비한 모습을 보였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를 들어서 이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고요. 2심에서도 역시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씨는 2019년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범행 내용과 수법이 잔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만약 이 씨를 사형시켰다면 박 씨의 목숨은 구할 수 있었던 셈이죠. 재미삼아 사람을 살해하는 흉악범의 인권을 보호하는 건 아무 의미 없으며 범죄를 조장할 뿐이라는 걸 보여준 좋은 사례입니다. 세 번째 이유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의 인권은 흉악범의 인권보다 더 귀중하며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헌법이 모든 국민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을 보호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생명을 해치고 공공질서와 안녕을 위협하는 범죄자들까지 보호해야 할까요? 사형을 선고받는 범죄자라면 범죄 유형과 사고방식이 정상인의 범주를 벗어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소 후에 더 악랄한 흉악범죄나 보복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흉악범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위험에 방치하는 게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사형제도 폐지론자 중에서 부모나 자식, 배우자, 친구 등이 흉악범에 의해서 끔찍한 죽음을 당해도 여전히 같은 주장을 할지 궁금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경제적인 관점에서 사형제도가 징역형보다 실용적이기 때문입니다. 흉악범의 옥살이의 비용은 세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요새처럼 살기 힘든 시대에 국민이 왜 흉악범의 먹고 사는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나요? 더구나 무기징역처럼 장기간 교도소에 머물게 되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미 저지른 범죄만으로도 국민들에게 충분히 물리적, 심리적인 피해를 입힌 범죄자들의 수감 비용을 다시 부담해야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며 조세 부담의 형평성에서도 어긋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로 사형제도에 관한 인류의 공감대를 줄 수 있습니다. 유사 이래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사형제도는 살인범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징벌로 인정받았습니다.
고조선의 8조 금법에는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고요. 고대 바빌로니아 왕국의 함무라비 법전 역시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각국은 사형제를 폐지하거나 법률에만 사형을 명시하고 실질적으로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지만 미국을 비롯한 약 30여 개국은 여전히 사형제도를 실시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대부터 EU와의 범죄인 인도협정 때문에 사형 선고만 하고 집행은 하지 않는 상태인데 날로 흉악범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형제도의 시행을 고려해 볼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6번째 이유로는 사형제도를 통해서 범죄의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좋은 사례로서 싱가포르와 중국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싱가포르는 마약 밀수 범죄에 대해서 강력한 사형제도를 실시한 결과 마약 관련 범죄가 적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낮은 범죄율을 기록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중국 역시 매년 많은 사형을 집행하는데 중국 정부 발표에 따르면 사형제도가 중대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실제로도 범죄율이 많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분들이 흔히 하는 주장이 있죠. 재판 과정에서 오심이 발생할 경우 무고한 사람이 죽을 수 있고 이러한 오류는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사형제도가 사라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사형제도가 아니라 수사 과정의 오류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조작 수사와 오심 문제는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해서 오류 가능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바로잡아야 할 별개의 사항일 뿐 사형제도와는 관련이 없는 거죠. 오심을 했을 경우 사형당한 사람을 살려내는 건 불가능하기에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징역형은 오심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사람의 피해를 완전히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주장은 징역형이 인생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모르거나 전과자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실태를 간과한 순진한 발상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살인범으로 무기징역을 받고 옥살이를 하다가 20년 만에 진범이 잡혀서 출소했다고 가정해보죠. 사회에 과연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여러분이 살인범으로 체포된 사실만 기억할 뿐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은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살인자의 가족이라는 누명을 쓰고 뿔뿔이 흩어졌을 테고 전과자라는 낙인 때문에 취업도 어려울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잃어버린 20년의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겁니까? 수사 과정에 착오가 있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돈 몇 푼 주면 보상이 끝나는 건가요? 지금까지 6가지 이유를 들어서 사형제도를 찬성한다고 이야기했지만 흉악범의 영원한 사회격리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사형제도를 굳이 고집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무기징역을 받아도 모범수나 감형 등으로 10년 내외의 형을 마친 후 출소하는 경우가 많기에 사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사형제도의 대안으로 미국처럼 여러가지 범죄의 형량을 모두 더해서 형량을 정하거나 극악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는 가석방 없이 징역 100년 이상의 형기를 선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형제도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어설픈 징역형으로 시한폭탄 상태의 가해자를 사회로 다시 돌려보내지 않으려면 현재의 양형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개정이 시급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마전이었습니다.